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동감. 그런데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여러분은 단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그 재산이 속한 나라, 그 재산을 보호하는 법, 그 재산을 유지시켜주는 공공질서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산과 그것이 제공하는 유복함 덕에 교육을 받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률들의 장단점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토론하기에 적합해진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가들에 의한 통치. 여기서 또한 최초의 공산주의자들의 역사, 로베스피에르파, 부오나로티와 뒤플레 가족이 속한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라쿠스 바베프가 발언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IQ 100인 사람들 100명이 모인다고 IQ 150이 안 된다는 진리. 난 이제 예전에 혁명정부와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생지스트를 비관적으로 봐왔던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그들이 그들만으로도 모든 혁명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낫고 그들의 독재 정부가 진실로 훌륭하게 고안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혁명정부가 사라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나의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정당화해 줄 것이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데드마스크, 체포되기 전 권총 자살을 기도했던 흔적이 왼쪽 턱의 흉터로 확인된다. 나는 그들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많은 공화주의자들을 죽였다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에베르와 슈메트가 결백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결백하다 해도 나는 로베스피에르에게 죄가 없다고 믿는다. 명예를 탐하고 자만심으로 꽉 찬 자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우리의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에 수레의 방향을 놓고 그와 다투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때 그는 틀림없이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경쟁자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지녔다 해도 모든 것을 방해하고 망쳐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성가신 요정들을 그들의 선한 의도와 함께 질식시켜버리자. 그래도 나의 견해는 그가 잘했다는 것이다. 가족, 사법 피해자들의 행태. (2500만) 명의 안녕이 수상쩍은 몇몇 개인들에 대한 배려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쇄신을 도모하는 자는 넓게 봐야 한다. 그는 자신을 속박하고 가는 길을 막고 그가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베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어리석거나 오만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사기꾼들에게 모두 마찬가지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들이 거기 있단 말인가? 로베스피에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그 점이 내가 그를 찬양하는 이유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를 진정한 재생의 이념을 지닌 천재로 보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로베스피에르와 생지스트에 대한 기억과 그들의 원칙을 언급하는 것을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거나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는 위대한 진리의 경의를 표할 뿐이다.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몫인 보잘것없는 자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진리란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두 번째 그라쿠스에 불과하다. 첫 번째 그라쿠스는 로베스피에르라는 뜻이다. 는 것이다. 우리가 재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보다 앞서 민중이 도달해야 하는 정의와 행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던 민중의 최초의 관대한 보호자들을 계승할 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닌가. 둘째, 로베스피에르를 소생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모든 열렬한 애국파를 소생시키고 그들과 함께 이전에는 오직 그들에게만 귀 기울이고 그들만을 따랐던 민중들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의 기억 앞에 그가 받아 마땅한 경배를 바치자.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시 일어났고 그들은 곧 승리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 주의는 다시 모든 당파들을 때려눕힌다. 로베스피에르 주의는 그 당파들 중 어떠한 것과도 닮지 않았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도 한 부분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로베스피에르 주의는 공화국 전역에 분별과 통찰력을 갖춘 계급 전체에 그리고 당연히 민중 안에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로베스피에르 주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따라서 로베스피에르 주의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여러분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 혁명력. 프랑스 혁명정부에서 시행하여 1793년 11월 24일부터 18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 역법. 공화정 탄생을 선언한 1792년 9월 22일을 공화력 제1년 제1월 1일로 정했다. 아래는 공화국 제2년 1월 1일부터 1년간의 혁명력이다. 혁명력 1월 방데미에르 포도의 달. 기간 그레고리학 기준 1793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월 브리메르 안개의 달.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 3월 프리메르 서리의 달.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 4월 리보즈 눈의 달. 12월 22일부터 1794년 1월 19일. 플루비오즈 비의 달. 1월 21일부터 2월 18일. 방토즈 바람의 달.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제르미나 씨앗의 달. 3월 21일부터 4월 19일. 플로레알 꽃의 달. 4월 20일부터 5월 19일. 프레리알 목장의 달. 5월 20일부터 6월 18일. 메시도르 수학의 달. 6월 19일부터 7월 18일. 텔미도르 열의 달. 7월 19일부터 8월 17일. 프렉티도르 열매의 달. 8월 18일부터 9월 16일.
공화정에서 나폴레옹 1세의 제정으로 바뀐 지 1년 뒤인 1806년 1월 1일 날짜로 다시 그레고리력으로 돌아갔다. 모든 단위를 최대한 십진법에 맞춘다는 혁명정부의 이상에 맞추어 시간의 단위를 십진화했다. 1년은 12개월, 각월은 30일, 1순일은 11일로 하며 즉 각 월은 3순일로 구성, 1일은 10시간, 1시간은 100분, 1분은 100초로 정했다. 1년은 365일에서 30일씩 12개월을 만들면 5일이 남는다. 혁명력에서는 이 남은 5일을 축제일로 만들었으며 4년마다 한 번씩 삼입되는 윤일은 혁명 축제일로 정했다. 프랑스 혁명사 연표 1786년 8월 20일 재무총장 칼론 샬 알렉산드레 드 칼론 토지세의 창설을 포함한 재정개혁안 제출 1787년 2월 루이 16세 명사회 고위 성직자 귀족 소수의 부르주아 대표들로 구성된 국왕의 자문 회의 소집 칼론에 대한 특권층의 원성이 높아짐 4월 8일 칼론 해임 개혁 실패 후임의 부리엔 에띠앙 샤를 루메이니 드 부리엔 5월 부리엔 명사회를 해산 1788년 각 지에서 식량폭동, 파리 고등법원과 정부의 대립이 격화됨. 8월 부리엔 사임, 후임 재무총감에 다시 네케르가 임명됨. 새 신분, 성직자 귀족 제3신분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3부의 소집. 1789년 5월 1일 이 포고됨. 9월 제3신분 의원 수의 배가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 11월 명사의 소집, 명사에는 네케르가 제안한 제3신분 대표 수 배가의 반대 12월 파리 고등법원 제3신분 의원 수의 배가를 승인, 루이 16세도 승인 1789년 1월 CAS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간행 1월 24일 3부 회의 소집과 선거 규칙이 포고됨. 4월 26일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3부 회의 아르투아 제3신분 대표로 선출. 5월 5일 3부의 개회. 베르사유궁 다음날부터 자격심사 방법을 둘러싸고 분규. 머리스에 따른 표결 방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신분별 표결 방법을 쓸 것인지가 문제였다. 첫 번째 방법을 쓸 경우 제3신분이 유리하고 두 번째 방법은 특권층이 제3신분을 누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6월 17일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층이 개혁을 무마시킬 것을 우려한 제3신분 대표들이 3부의 제3신분 회의가 곧 국민의회임을 선언. 6월 20일 테니스 코트의 선서.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회의장분이 잠겨 못 들어가게 된 제3신분 대표들은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여기서 프랑스 성문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로베스피에르도 45번째로 선서. 6월 27일 루이 16세 제3신분 대표들의 단호한 행동에 굴복하여 성직자와 귀족들에게 국민의회에 합류할 것을 권고 7월 9일 귀족과 성직자의 두 신분까지 모두 참여한 국민의회가 스스로 재원의회 헌법제정국민의회를 선언
7월 11일 재무총감 니케럴 헤임 후임의 브루테인 남자 7월 12일 7월 들어 왕과 특권층의 산부 회를 뒤엎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1789년 7월의 대공포. 개혁을 지향했던 니케르가 해임되면서 파리 시민이 폭동을 일으키다.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성남 파리 및 군중이 앵발리드 상위군인 회관을 습격하여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고 왕의 폭정을 상징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다. 바스티유 습격과 함락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다. 7월 15일 파리 시민들 국민의회 의원인 바이를 파리 시장으로 선출하다. 새로 만들어진 파리의 국민방위대 사령관으로 귀족 출신으로 개혁, 지향적이었던 라파에트를 선출. 7월 16일 니켈 복직. 이 무렵부터 혁명이 지방도시로 파급. 8월 4일 재원의회 봉건제 폐지를 선언. 8월 26일 재원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선언을 채택. 9월 마라 민중의 벗 발간. 전국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10월 5일 루이 16세가 봉건제 폐지 법령과 인권선언의 승인을 거부한 데 분노한 파리의 군중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10월 5일의 봉기.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한 군중과 국민방위대가 베르사유로 행진. 10월 6일 국왕일가 봉기 군중에 떠밀려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로 입성. 티르르리 궁에 들어감. 재헌의회도 궁정 신하들을 따라 파리로 입성해 헌법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 10월 자코벤 클럽 창설. 이 클럽의 전신은 3부회가 소집된 후 브루타뉴 출신 의원들이 모여 만든 브루타뉴 클럽이었다. 이 클럽은 10월 5일부터 6일 봉기 후 헌법의 법협회 Société d'Administration de la Constitution라는 이름으로 생토노레카에 있는 자코벤 수도원의 자리를 잡았다. 이때부터 의원들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됐고 이후 협회는 자코벤 클럽으로 불리게 됐다. 11월 2일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법령이 포고됨. 12월 14일 몰수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아시냐 발행. (1790년 4월) 마라와 당통이 주도하여 코르딜리에 클럽, 원래 이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법협회 창설. 5월 14일 의회 교회 재산의 매각을 결정. 6월 21일 교황령 아비뇽이 프랑스로의 복귀를 결정. 이후 11월 18일 로베스피에르가 아비뇽의 결정을 환영하는 유명한 연설을 함. 7월 10일 재원의회 교회와 성직자들을 국가의 지배 아래 두는 성직자에 관한 민사 기본법 제정. 7월 14일 파리에서 연맹제 개최. 바스티유 함락 1주년이 되는 날 열렸으며 반혁명 세력의 선동에 대항해 연맹을 조직하고 제전을 열어 국민이 혁명적 대의에 결속되어 있음을 과시하는 축제였다. 11월 27일 의회 모든 성직자들에게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의무화함. 교회 내부에서 선서를 한 성직자 입헌파 또는 선서파와 선서 거부파 성직자들로 나뉘어 분열이 일어남. 1791년 4월 2일 국민의회의 유명 인사 미라보 사망. 미라보는 왕정을 옹호하는 온건주의자로 의회에서 로베스피에르파와
로베스피에르와 자주 충돌했다. 4월 13일 로마 교황 피우스 6세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비난. 6월 20일 국왕 일가의 바렌 탈주 사건. 프랑스를 탈출하려던 국왕 일가는 21일 바렌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송환됐다. 7월 16일 페양파 성립. 페양파는 틸르리 궁전 근처의 옛 페양 수도원에서 모임을 가져 페양파라는 이름이 붙었다. 앙투앙 바르나브, 아드리엥 디폴, 알렉산드르 드르라메트가 이끄는 보수적인 의회 의원들이 바렌 탈주 이후 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자코벤 클럽과 결별하면서 만들어졌다. 7월 17일 샹드 마르스의 학살. 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샹드 마르스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라파에트가 국민방위대에 발표를 명령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시위를 주도한 고르들리의 클럽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8월 27일 빌니츠 선언.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2세와 프로이센의 비렐름이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고 왕권 수호를 위해 유럽 군주들에게 무력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9월 3일 의회 1791년 헌법을 가결. 프랑스 최초의 헌법인 1791년 헌법은 이펀 군주제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9월 12일 아비뇽 프랑스의 병합. 9월 14일 국왕 헌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9월 30일 재헌의회 해산. 10월 1일 입법의회 소집. 11월 9일 망명귀족에 대한 법령 성립. 11월 29일 선서 거부파 사제에 대한 법령 성립. 1792년 1월 25일 의회 국왕에게 필니츠 선언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결의. 3월 10일 지롱드파가 페양파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 3월 23일 지롱드파 내각 성립. 4월 20일 입법의회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혁명전쟁의 시작. 5월 27일 의회 선서 거부파 사제의 추방을 결정.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 6월 8일 의회 2만 명의 의용병으로 파리 연맹군 결성을 결정. 자죽 18